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의문과 불길함을 남긴 왕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의 한밤중, 갑작스레 쓰러진 왕의 시신을 둘러싸고 독살이라는 섬뜩한 소문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에 날카로운 칼날은 다름 아닌 다음 왕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죠. 과연 그날 밤 고요한 왕의 시신은 어떤 은밀한 비밀을 묵묵히 품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잔혹한 암투에 희생양이었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가설은 우리에게 조선 왕조의 숨겨진 치부를 엿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미스터리에 시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조선의 20번째 임금 경종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몸으로 궁궐의 공기를 마셨다고 전해지죠. 어린 시절부터 늘 병매 시달렸던 경종은 숙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건강은 언제나 왕실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상에 기대어 있는 어린 경종의 모습은 그 자체로 불안한 왕실의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죠. 궁궐의 어두운 회의실에서는 대신들이 왕의 건강을 염려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의 걱정 속에는 왕권의 위태로움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섞여 있었을 겁니다. 경종의 병약한 몸만큼이나 조선의 조정은 위태로웠습니다.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거대한 당파의 극심한 대립으로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죠. 노론은 강력한 왕권을 지지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했고, 소론은 이에 맞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궁궐 회의실에서는 노론과 소론 대신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주고받았고, 그들의 숨막히는 신경전은 왕의 병약함과 맞물려 조정 전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건강이 곧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기에 이러한 당파 싸움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병세가 깊어지자 다음 왕위 계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없었기에 그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 훗날 영조가 될 인물을 세제, 왕세제로 책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노론은 세제 책봉을 서둘러 왕권을 안정시키려 했고, 소론은 이에 반대하며 경종의 완쾌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제 책봉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조정의 당파 싸움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팽팽한 긴장감은 궁궐 전체를 감쌌습니다. 이 모든 불안한 상황을 지켜보던 연인군은 불안한 표정으로 왕좌의 그림자를 응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까요? 경종의 재위 기간 내내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건강 악화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왕은 병석에 누워 있었고,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시끄러웠으며, 왕위 계승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배경 속에서 왕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거대한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는 듯 했죠. 왕의 병세가 점점 깊어지고 그를 둘러싼 의혹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불안한 궁궐에서 경종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왕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섬뜩한 의혹의 만찬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종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허약했던 몸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지쳐만 갔죠. 침상에 누운 왕의 얼굴에는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궁궐을 맴돌았습니다. 어이들은 온갖 처방을 내렸지만 왕의 기력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왕권을 지지하던 소론에게는 절망감을, 그리고 세제 책봉을 주장했던 노론에게는
은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의 우려 속에 왕의 병세는 급작스럽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세제였던 연인군 훗날 영조가 왕의 건강을 염려하며 특별한 음식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간장게장과 생감이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도 매우 기이한 조합이죠. 간장게장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생감 역시 소화를 방해할 수 있는 떫은 맛의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어이들은 소화기 계통이 약한 왕에게 차고 떫은 음식을 올리는 것을 꺼렸을 텐데요. 하지만 세제는 어이들과 논의 끝에 왕의 입맛을 돋우기 위함이라며 이 음식을 직접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왕은 세자가 올린 음식을 마다하지 않고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궁궐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드신 경종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셨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혼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은 더욱 흑빛으로 변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어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달려왔지만 왕의 상태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 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깊은 밤의 정적을 깨고 왕의 비명과 시끄러운 움직임으로 뒤덮였습니다. 왕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경종은 이 기이한 만찬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20대 왕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궁궐에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왕의 침전 앞에는 슬픔보다는 당혹감과 알 수 없는 의혹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어이들은 왕의 시신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대신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죽음이었으니까요. 왕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의혹의 씨앗은 바로 이때부터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제가 올린 간장게장과 생감이라는 음식 조합은 독살설의 가장 유력한 증거로 지목되었죠. 궁궐 안팎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왕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마치 짙은 안개처럼 서서히 궁궐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